안녕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판하는데 이거 판사 하나하나가 독립되다 보니까 사법 행정하는데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인사나 그다음에 이거 신속한 재판 이런 거는 잘하고 있다 봐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특히 제가 이번에 그 법관 인사에서 고법 판사까지는 인사가 났잖아요. 아직 지방법원은 이제 2월 7일 날 나요. 근데 대충 알 거예요. 2월 7일 날 나서 24일 날부터 이게 옮겨지거든요. 이사 가고 이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니까. 근데 이 고법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신진우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에 있다가 수원고등법원으로 이제 인사가 났다. 이거는 이게 다 언론에 나오고 있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고등법원의 두 개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위정교사 두 가지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선거법은 이게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선거법은 이게 판사가 바뀔 일이 없다. 왜? 2024년에 왔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633을 선거법은 적용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선거법은 최은정, 그 다음에 이예슬, 그리고 이제 그 정재호 판사가 이제 대등재판 보니까 6-1, 2, 3 지금 6-2 최은정 이분이 그 재판을 내일 모레 수요일 하죠. 법에 보면요. 선거법 신속재판은 예규를 보면 7일 안에 잡게 돼 있어요. 7일 안에. 그러니까 이제 2월 5일 날 이재명이 첫 재판 수요일 하면 7일 아니니까. 그럼 이게 또 그 다음 주 수요일 2월 5일 다음이면 12일 또 이게 그 다음 주 수요일 19일 그 다음 주면 26일 26일 날 종결한다고 했잖아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2월 26일 날 종결한다는 게 수요일마다 하니까 정인이 뭐 검찰은 뭐 필요해. 김문기 씨 동생 하나 신청했지. 동생이 새롭게 중요한 증언했거든. 1심 끝나고. 왜냐하면 이게 그 김문기 씨 형이 그러니까 김문기 동생이 정인 논단 말이야. 형님이 계속 이재명이하고 대면으로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하고 만났거든. 그 솔직히 이재명 선거법 재판 자료 대장동이 그 이익을 미리 환수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재판의 내용이었잖아. 그 전부 김문기 씨가 다 해줬거든. 그러니까 매일 만나서 대면. 근데 한 번도 대면 만난 적이 없다. 이게 드러나 버리가 김문기 동생이 정인 놓은 게 하나야. 이재명이는 13명이나 불렀더라고. 어느 학자까지 어느 학자. 하다못해 김동연까지 불렀더라고. 김동연까지. 경기도에서 했잖아. 김동연. 참 이게 황당하죠. 판사가 야 너도 한 명 외라. 이재명 너도 한 명 외라.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이제 지켜봐야죠. 2월 5일 날 첫 재판하고 7 다음에 수요일마다 매주 한단 말이에요. 왜 7일 안에 적게 돼 있거든. 그 사이에 꼭 뭐 필요하면 한 개를 더 잡을 수도 있겠지. 사이사이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수요일마다 이재명이 해서 끝나는 거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걱정을 안 했어요. 왜? 그게 또 중요한 김인섭의 판결문을 냈다. 김인섭의 대법원 판결문 중요하다 했잖아. 정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김인섭 판결문하고 김문기 씨 동생만 정인 신청한 거야. 이재명이는 막 불나가. 이재명이는 온데 정인 13명에 사실조회를 막 온데 그냥 한 10건 이상 보냈을걸요? 근데 이 판사가 답이 늦어지거나 검증 늦어지면 안 받는다. 우리는 이게 무조건 낸다 이랬거든. 근데 그거는 걱정 안 했는데 중요한 거는 위정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위정교사 판사가 다 많이 바뀔 줄 알았어요. 이번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제 개선해가지고 부장들은 가능하면 3년을 두라. 그 다음에 이 배석은 2년으로 해라. 옛날에는 이것도 부장들도 2년이었으니까 다 2년 되면 떠났잖아요. 근데 요즘 이게 조금 늘어서 부장들은 3년 해야 된다. 중요사건. 근데 배석들은 2년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위정교사를 맡고 있는
이 고법 서울고등법원 3부가 전부 2023년에 다 왔어요. 2023년에 거기에 그 부장판사가 이창형 이분이 최고의 고참이에요. 이창형 이분이 저는 2023년에 와가지고 혹시 이게 어떻게 되나? 그때 그 배석이 남기정 부장판사 남기정도 2023년에 왔고요. 그다음에 유재민 저희 유재민 판사들 3명이 다 2023년에 온 거예요. 근데 판사가 다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판사가 다 바뀌어버리면 이게 그 2월 24일까지 또 재판 못하고 새로 와가지고 이게 공판 절차를 갱신해서 또 새롭게 진행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직은 안 잡힌 것 같아요. 인터넷에. 근데 곧 잡힐 것 같아요. 왜? 10일 차이 났거든요. 10일 차이 났어요. 곧 아마 이게 잡힐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왜? 검찰에서 300쪽짜리 항소 이유서를 이미 냈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때 김진성 씨가 위정해주고 나서부터 전북대 총장 인사까지 부탁해서 교육 특보시켜주고 제가 단독으로 이름까지 깠지 않습니까? 새로운 게 많이 높거든요. 1심에 김동영이가 음주하고 운전을 분리해가지고 음주하고 운전을 분리해서 이게 인과관계 없다 이래가 이게 위정 교산에 있고 뭐 위정을 했는데 이게 두 개 인과관계 없다 말도 안 되는 걸 이게 검찰에서 음주하고 운전을 분리하면 되냐 이렇게 그 항소유서 300쪽을 냈잖아요. 이재명은 이 사건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지는 무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결국에 그 정인이 없다 보는 거예요. 왜? 검찰에서 1심에 2명 다 했거든요. 최철호 PD, 그 다음에 김진성 씨 위정한. 이미 정인신문 다 했으니까 검찰은 추가 정인이 없다. 선거법은 김문기 동생 하나 있고 아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재명은 정인 신청을 아예 못한다. 못하지. 무죄 받은 사람은 항소도 못했으니까 항소에 이익이 없거든요. 무죄 받은 사람이 항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빨리 비슷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수가 전부 그 언론인이나 저희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바뀔 수가 있다. 2년 다 됐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변수로 좀 늦어질 수 있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3명이 다 그대로 있네. 와,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를 결단이라 봐요.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보통 배석들 2명은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그냥 이것도 그 기일만 잡히면 이거는 첫 기일에 끝날 수가 있겠다. 기일만 잡히면 증거 조사할 게 없잖아. 이재명에게 사실조회를 할 수도 없고 정신도 못하고 모든 공격의 수단은 검찰만 되고 있는데 이미 검찰이 300쪽짜리 항소에서 다 냈기 때문에 판단만 해보면 되거든. 1심에 김동영이가 한 판결이 적법하냐, 그 다음에 증거하고 팩트에 부합하느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상당히 그 재판이 원래 10일씩 차이 났거든요. 11월 15일 날 저게 선거법 선고될 때 25일 날 선고됐잖아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3명을 다 유임시킨 거는 뜻이 있다. 뜻이 있다 봐요. 이재명 재판 책임지고 빨리 끝내라. 이거 아니고야 이게 3명을 다 유임시킨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왜? 많이 떠나거든. 이번에 김동연도 떠나고 신준우는 3년대가 떠났지만 지기현 부장도 25부 지금 떠난다는 말이 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의식 안 할 수 없거든. 이재명 재판부니까. 이재명 재판부의 인사를 어떻게 할까? 이거는 대법원에서 그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선거법 3명을 남겨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위정교사 3명도 그대로 유임시켰다는 거는 위정교사도 빨리 신속하게 선거법과 같이 끝내라. 이런 의지로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법조계나 기사도 그런 취지로 나와요. 그렇잖아. 하나만 가지면 이재명이 또 반발한다고. 이재명 정도 나름대로 거물급 범죄자죠. 거물급 범죄자. 이런 자들에게 그냥 부관 참시하고 3번으로 참시하고 4번 참시하고 그냥 한 법률로 한 5개로 계속 날려버리대. 선거법에 날리고
그다음에 위정교사 부관 참시하고, 그다음에 또 뭐 대북송금이나 세 번째 참시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네 번째 참시하고, 카드 이게 다섯 번 막 계속 날려버린대. 날려버린다. 그러기에 직소를 못하죠. 직소를 못합니다. 저는 이게 그 원래 구형이 그랬잖아요. 2년, 저 선거법 2년, 이건 3년 나왔고요. 이재명이나 모든 이게 법조계에서 이게 더 유죄 확률이 높다 했잖아. 다 그랬잖아요. 전부 우리 그렇게 알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1심에 당연히 막 구속된다고. 왜? 선거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으니까 이거 얼마나 법원 앞에 갔냐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죄 노각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그건 김동연의 특수한 사정이고 정치판사. 근데 대법원에 지금 이제 고등법원에 3명요. 물론 이제 뭐 이창영 부장은 전주고등학교가 좀 호남이라고 또 이게 비판한 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두 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남기정 부장은 이제 포항제철고 성균관대, 유재민 부장은 이제 그 천안중앙고 서울법대 나왔거든요. 천안, 그다음에 그 경북, 호남, 딱 충청 1명, 전라 1명, 경상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이렇게. 제가 이게 판사 지역 가지고 저 비난한 적 없습니다. 자국에 기사 봤더니 그 25부에 지귀연 가지고 이게 제가 막 비난한 것처럼 되는데, 저 그냥 저 내용을 보라고요. 제목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저는 그냥 개포고등학교 서울법대 노각에 이런 사람이지, 제가 뭐 화교를 한 적도 없고요. 제가 호남이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 보면 이제 부모님이 호남에 성주라고, 우리 이룰 성자 말고 승리할 때 그 태백산맥에 조정래 있잖아. 그 마이너로 보성, 그 성주. 그건 부모님 고향 그때 태어난 데는 서울이라고 때 제가 이야기했고, 저는 있는 그대로 양력을 이야기한 것 뿐인데, 지기현 부장 막 이게 비난했다고 제 이름이 자꾸 제 유튜브가 나와요. 제 내용을 한번 보라고. 저는 지기현을 있는 대로 이야기했지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뭐 기자가 화교가 많은지 저는 몰라요. 그는 서울 출생이 됐고 그냥 개포고등학교 서울부터 나온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기자들이 계속 제 걸만 인용해놨던데, 저는 있는 그대로 호남 1명, 충청 1명, 그다음에 경상도 1명, 딱이 균형이 돼 있잖아요. 신속하게만 결정해주면 여기서 대단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왜? 이거는 진짜 무죄는 말이 안 돼. 한번 생각해. 김진성 씨가 500만 원 위정한 사람이 위정죄가 되고, 내가 이게 이재명이 부탁이 위정했다고 자백까지 하고 있는데 교사범이 안 된다. 이거는 뭐 코미디도, 이거는 전 세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판결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잖아요. 야, 이게 집행유예 이상만 넣어도 되거든요. 이재명이 날리는 데는. 근데 실형 넣으면 더 좋고요. 더 좋고. 대통령도 지금 구속돼 있는데 이재명 빨리 구속시켜야지. 이거 실형 넣어도 법정 구속해도 돼요. 전 되는 죄입니다. 왜? 우리 위정교사가 40%가 법정 구속이라니까. 40%가. 이재명이 뭔데? 대통령도 지금 구속하는 시대에 이재명이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이재명의 위정교사 3명을 다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임시킨 거는 우리 사법부의 아주 바람직한, 절대 눈치 보지 않고 누구든지, 이재명이든 누구든지 신속하게 원칙대로 한다. 이런 게 의미 있는 저는 결정이고, 이게 이재명한테는 상당히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감사합니다.